안녕하세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오늘부터 세 편의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미술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은 혹시 미술 좋아하시나요? 사실 예중, 예고 혹은 미대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미술에 그닥 관심 갖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 미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 영화, 주변에 있는 디자인 상품까지 미술의 감각이 묻어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미술을 알아두면은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로 고전 미술을 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직접 모셔와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하면 떠오르는 작품 있으신가요? 각자 다른 예술가, 다른 작품이 떠오를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 작품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하면은 뭔가 이름은 익숙한데 이게 왜 대단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최대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그냥 요즘 느낌으로 사기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 공학, 의학, 음악, 미술 온갖 분야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방면의 천재였던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빈치가 막상 여러 분야의 재능이 있다 보니까 완성된 그림 작품을 남긴 건 2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스터피스, 제일 대작이다, 제일 유명하다 라고 평가받는 게 모나리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프랑스 파리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나 인파가 많은 상황에 낑겨서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나리자죠. 자, 모나리자가 위대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미술학원 가면 배우는 이론들, 원근법, 투시점, 공기원근법, 왠지 이름만 들어선 좀 난해하게 들리는 이 미술 기법들을 다 응축시켜서 완성해 놓은 작품이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00년도 더 된 작품인데 지금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 이미 이때 다 보여줬다는 거죠. 다만 이걸 다빈치 혼자 완성시킨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선배 혹은 그 시기에 있었던 동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연구하며 이런 미술 기법들을 완성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에는 3대 천재가 있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제일 좀 위대한 천재로 평가받는 이 다빈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그의 라이벌로도 많이 평가받는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이름은 왠지 익숙하죠. 자, 좀 구분지어 소개해드리면 다빈치는 미술 중에선 그림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림이 짱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죠. 그런데 독특한 건 미켈란젤로의 제일 인기 많은 대작은 막상 그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에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 방문을 했었는데 너 그러지 말고 여기 천장에 천장화를 한번 그려봐 라고 시킨 거죠. 너 이 천장화 안 그리면은 조각도 하지 못하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된 게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였던 거죠. 근데 이거 언뜻 이미지를 보셔도 억지로 그렸다라고 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하죠. 이게 200평 규모입니다. 4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다 혼자 조수 한 명 이렇게 물감 만들어주는 사람 두고 직접 다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감 있는 작품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인데요. 그 중에서도 딱 중앙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E.T.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손가락 닿는 이 장면이 이 천지창조라는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속에 있는 이 그림의 영감을 받아서 또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 속에 넣었다 라고 소개가 되기 때문에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어찌 보면 억지로 그리게 된 상황의 작품이었지만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장대하기 때문에 역시 이 시대의 천재 중 한 명이다 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또 미켈란젤로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천재는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를 존경했는데 미켈란젤로보다 8살이 어린 후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하고 나름의 라이벌 구도는 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또 회화의 천재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원근법, 우리 깊어 보이는, 사진처럼 깊어 보이게 그리는 기법에 있어서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게 이 라파엘로였고요. 이 라파엘로의 대표작이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고 있을 때 바로 위쪽 방에 가서 벽화를 그리고 있었던 아테네의 학당이란 이 작품입니다. 저 멀리 있는 소실점, 점을 향해 사진 찍은 것처럼 쭉 깊어지는 것처럼 잘 그려놨죠. 자, 여기에 총 5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대 철학자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육상대회나 무슨 연말 시상식처럼 그 당시에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 오면은 팬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 아테네의 학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라파엘로는 선배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딱 가운데 제일 위대한 철학자로 등장한 플라톤의 얼굴에는 다빈치의 모습을 그려놨고, 라이벌 구도여서 어찌 보면 조금 거리가 있었던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이분은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강했던 사람인데 조금 투박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림 오른쪽 구석에 라파엘로 본인도 얼굴 이렇게 빼꼼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렸다 라고 증명하는 듯이 본인 역시도 이 유명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명이 지금 우리 미술학원 가면 배우는 그 미술 이론을 완성시킨 3대 천재라고 평가받고요. 근데 이 천재들이 완성시켜 놓은 그 르네상스란 시대의 미술이 너무 완벽한 기법들이었기 때문에 이젠 후배들이 우린 뭐 해야 돼? 라고 할 걸 찾지 못합니다. 그러고 한창 방황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이걸 깨고 나온 예술가 중 하나가 렘브란트란 예술가였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제대로 보여준 건 대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셀카 같은 거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사진 보정 기능 들어가면 대비라는 기능이 있죠. 이걸 쭉 올려보면은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또 더 어두워져서 뭔가 빛이 쨍 하고 강하게 느껴져서 뭔가 임팩트 있는 사진 느낌을 딱 만들어낼 수 있죠. 딱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렘브란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렬한 명암, 그 빛의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앞선 3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플러스 좀 더 강렬한 색의 느낌을 만들어낸 게 렘브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특히나 렘브란트는 자기 모습을 진짜 많이 그렸습니다. 젊을 때 천재라고 평가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자기 모습부터 정점에 오른 중년의 자기 모습, 노쇠해진 자기 모습까지 평생토록 자기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며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화상만 보고 있어도 그 표정이나 옷이나 그 몰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 렘브란트죠. 자, 근데 렘브란트의 작품은 너무 좀 진지하고 무거운데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당시에도 렘브란트와 같은 예술은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프라고나르란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은 주제가 좀 더 재밌습니다. 그네라는 작품 딱 보시면은 이 사람 그림도 뭔가 대비나 색감 굉장히 강렬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 있고 그 그네 뒤쪽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걸 밀어주고 있는 나이 많은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네 왼쪽 아래편 수풀 속에 손을 뻗으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있는 젊은 남자가 그려져 있죠. 막장 드라마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한 여인의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서 오른쪽 아래에 어린 큐피트 조각들이 남편한테 얘네 다른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왼쪽 위에 있는 형아 큐피트가 요것도 사랑이니까 조용해 라고 이렇게 쉿 하고 있는 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프랑스 귀족들이 벌이고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좀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게 이 바로 프라고나르,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은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변화합니다. 좀 진지한 게 나왔다가 그걸 계승하기도 했다가 너무 진지해지면 좀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가 나왔다가 다시 또 진지한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변화 속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 미술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것만으로도 미술에 대해 좀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얘기한 작가도 5명밖에 안 됨에도 이름이 되게 길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렘브란트, 프라고나르.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런 느낌의 작품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미술관에 갔을 때 한번 딱 보고 다빈치처럼 깊이감 있게 잘 그렸네? 요거는 그때 그 그네 작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림에 숨어있네? 하고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취향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 무슨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외우거나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미술은 우리가 재미있는 만큼 즐기면서 볼 때 가장 완벽한 거니까요. 요 포인트 딱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은 가볍게 고전 미술을 5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좀 볼 수 있는 인상파라는 예술을 좀 소개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